자, 구조체를 함수로 보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각각 어떤 그림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을 골라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각 멤버를 하나씩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씩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각 멤버에 해당하는 타입의 변수로 받아준다. 자, 예제 12-6이 바로 그런 모양인데요. 자,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죠. 자, 혁명 제정했습니다. 자, 요게 구혁명이고 요게 새혁명이 되겠죠. 자, 스코어 타입의 SD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자. 얘는 SD는 구조체 변수입니다. 자, 여기가 name이라는 멤버 캐릭터 방 20개짜리 배열이죠. KOR, ENG, MAT. 임의로 100번지, 120번지, 124번지, 128번지 이런 식으로 잡혀 있겠죠. 자, 그리고 초기화하기를 그냥 간단하게 쓸게요. 홍길동, 널, 80점, 90점, 100점.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볼 때, 자, 지금 스코어라는 구조체의 멤버가 4개인데 그 멤버를 하나씩 하나씩 그냥 보내는 거예요. 자, 각 멤버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씩. 자, 멤버가 4개라 4개를 전달합니다. SD의 네이마 가라, SD의 KOR 가라, SD의 ENG 가라, SD의 MAT 가라. 그러면 CP라는 캐릭터 포인터니까 4바이트짜리 포인터는 SD.name은 배열명,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의미하고, 자, 요 100번지는 주소 100번지죠. 그때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죠. 자, 근데 CP가 선언되기를 캐릭터 포인터용이에요. 너 포인터지? 뭘 가리켜? 캐릭터 방 하나. 그러니까 H 글자 들어가 있는 그 방 하나만 가리키고 있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자, K라는 변수에다가 80을 받고 2라는 변수에다가 90을 받았으며 M이라는 변수에다가 100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콜 바이 포인터 기법이고 요 세 개는 콜 바이 밸류 기법이죠. 강사님 하나의 함수 내에서 콜 바이 밸류와 콜 바이 포인터를 이렇게 섞어서 써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뭐 또 안 될 건 뭐 있어요? 당연히 뭐 이게 되는 것처럼 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자, 여기는 struct 언더바 prn이에요. struct를 출력만 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cp 100번지라고 쓴 거죠. 자, 100번지를 %s로 출력하니까 홍길동. 그쵸? 그 다음에 KEM 80점, 90점, 100점이라고 잘 출력이 되어진대더라. 되셨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자, 콜바이 포인터 기법은 원본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법인데 얘는 그냥 찍기만 하는 함수예요. 찍기만 할 함수에서 이렇게 와서 홍길동을 홍길순으로 바꾸면 너무 황당하죠. 이 함수를 갖다 왔더니 학생의 이름이 바뀌어 있어 황당하죠. 그래서 콜바이 포인터 기법임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뭐가 있어요? 자, 어저께 배웠죠? 원본을 보호할 때 콜바이 포인터 기법에서 원본을 보호할 때 쓰는 명령어가 뭐예요? const. 자, const. 이렇게 해주면 이 프로그램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죠.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멤버를 하나씩 보내는 기법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느낌 오겠지만, 멤버가 4개길래 망정이지, 멤버가 뭐 20개였어? 그럼 이거 인간이 할 일이 아니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자, 멤버를 하나씩 보내는 기법은 멤버가 여러 개일 때 내가 그 중에 몇 개의 멤버를 골라보낼 때 이 기법을 쓰는 거고요. 보통은 변수를 통째로 전달합니다. 같은 타입의 구조체 변수를 받는데 이게 바로 구조체 변수를 단일 변수처럼 쓰는 모양이죠. 단일 변수처럼. 단일 변수처럼 쓰는 모양이에요. 자, 예제 12-7이 바로 그 모양입니다.
자, 똑같아요. structure 언더바 score라는 타입명, 구형명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구조체 형태 선언하고 구형명을 세형명으로 이렇게 지정해도 된다.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 스코어 타입의 SD. 그럼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네요. 홍길동. 임의로 여기가 100번지면 여기가 124번지, 128번지, 132번지. 자, 80점, 90점, 100점. 그쵸? 자, 그리고 SD야 가라 그랬어요. SD는 SD의 값. 값 가라라는 뜻이죠. 값 가라. 자, 그러면 X 변수는 똑같은 스코어 타입이어야지 이게 비트 바이 비트로 복사가 되죠.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는 건 대입받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규먼트를 파라메터에다가 대입하는 개념이죠. 대입이 뭐예요? 비트 카피 명령어입니다. 자, 그대로 이 비트들이 그대로 와서 복사가 되면 홍길동, 널, 80점, 90점, 100점. 요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나서 X의 name, X의 KY, X의 ENG, X의 MAT 찍어도 홍길동 80점, 90점, 100점. 자, 얘는 완벽한 콜 바이 밸류 기법입니다. 콘스트 키워드를 안 써도 원본은 무조건 보호돼요. 콜 바이 밸류 기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강사님, 이거 너무 간단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단일 변수처럼 쓰는 거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자, 지금 이게 총 3, 4, 12, 32바이트짜리 크기의 구조체 변수를 통으로 날려서 32바이트의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구조체가 만약에 300바이트짜리였으면 복사본이 300바이트짜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낭비가 좀 심한 기법입니다. 이 기법이. 강사님 뭐 어차피 잠깐 잡혔다가 이 블록 빠져나갈 때 X 해제될 거니까 잠깐 잡혔다가 사라질 거니까 괜찮지 않나요? 뭐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현업의 개발자들은 이런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자, 현업의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변수의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 배열을 전달할 때도 당연히 배열의 주소를 전달하죠. 자, 변수의 주소나 배열의 주소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소를 전달하면 여러분들 4바이트만 가면 되죠. 함수로 호출할 때 훨씬 더 심플해요. 호출하는 단계가 훨씬 더 심플합니다. 자, 같은 타입의 구조체 포인터 변수로 받아줍니다. 자, 그것이 이제 12-8이 되겠습니다. 이제 12-8을 보시면 자, 타입 df 명령어 구형명 자, 세형명 되겠죠? 자, sd 구조체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지금 예제 3개가 다 똑같은 형태로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어요. 초기화 값도 똑같네요. 홍길동 80점, 90점, 100점. 자, 얘가 100번지서부터 잡혀 있는데 자, SD의 주소야 가라 그랬으니까 100번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100번지가 무슨 타입입니까? 스코어라는 구조체 변수의 한차원 높은 주소죠. 스코어 구조체 변수의 한차원 높은 주소 타입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코어 포인터. 얘는 메모리가 심플하죠. 4바이트 잡혀서 100번지 받아서 그때부터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죠. 피너는 뭔데? 나는 포인터야. 뭘 가리켜? 스코어 변수 전체를, 구조체 변수 전체를 32바이트를 가리켜 운명 갖고 태어났어. 자, 그리고 P는 포인터 변수니까 당연히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를 써야죠. 여기서 P.name 불가능합니다. 자, 이건 안 되죠.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P 화살표 네임입니다. 왜? P는 주소니까. 100번지잖아요.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홍길동 80점, 90점, 100점을 찍습니다. 자, 예제 12-5, 6, 7. 7입니까? 8이네. 예제 12-6, 7, 8이 다 똑같은 결과를 내요. 근데 멤버를 하나씩 보낼 거니 구조체 병수 그 큰 메모리를 통으로 보낼 거니
구조체 변수의 시작 주소만 심플하게 보낼 겁니다. 처리 속도를 보나, 자, 이 예제가 속도 메모리 활용해서 매우 좋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적게 쓰면서 동일한 효과를 내죠. 강사님, 근데 이것은 콜바이 포인터 기법이죠. 당연하죠. 콜바이 포인터 기법인데 그럼 원본이 바뀌면 어떡하죠? 크게 걱정이 되면 여기다가 콘스트를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럼 P는 자기가 가리키는 그 대상체를 P가 볼 때 콘스트죠. 원본을 보호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도 콘스트를 붙여야죠. 정의부만 콘스트 붙이고 선언부는 콘스트 안 붙이면 선언과 정의의 타입, 파라미터 타입 불일치로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자, 여기에 콘스트를 붙일 거면 여기도 같이 꼭 따라 붙여 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오므링인지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예제는 배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자, 같이 보죠. 자, 이것도 당연히 콜바이 포인터로 해야 합니다. 배열명은 더더군다나 주소잖아요. 자, 이번에 ARY는 2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구조체 몇 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어레이 연산자가 하나밖에 없죠? 1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명을 보내면 이 배열의 시작 주소가 임의로 200번지면 200번지. 자, 얘는 스코어 포인터 타입이죠. 자, 여기에는 홍길동, 여기는 이몽룡, 80, 90, 100점. 여기는 75점, 85점, 90점. 자, 이렇게 잡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P라는 포인터 변수는 200번지를 받아서 그때부터 여기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포인터 변수가 자기가 가리켜야 될 수 있는 타입의 첫 번째, 어느 방을 가리키는데 그게 배열의 첫 번째 방이면 마치 자기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P의 0번방, P의 1번방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P를 이용해서 배열 표현. 배열 표현으로 접근한 표현이고요. 자, 이것은 뭐예요? 주소와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를 이용해서 포인터 표현으로 각 멤버에 접근하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표현을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P의 i번방점 네임, i가 0일 때는 홍길동, i가 1일 때는 이몽룡. P 플러스 I 번지 있는 그 곳으로 가서 MAT를 검색하자. 그러면 P 플러스 I가 0일 때는 그냥 200번지 있는 곳에 MAT, 100이라는 값이 되겠죠? P 플러스 I가 1일 때는 1 곱하기 사이즈 오브 뭐예요? 스코어. 그래서 132번지가 되겠죠? 132번지 있는 곳으로 가서 MAT. 그러면 132번지에서 MAT라는 멤버 참조에 그러면 95. 이렇게 접근이 되어지겠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자, 얘 역시 당연히 콜바이 무슨 기법이에요? 콜바이 포인터 기법입니다.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썼네. 콜바이 포인터 기법입니다. 원본이 바뀔 수 있는 기법이죠. 이 홍길동이 홍길순이 될 수도 있고 80점이 85점이 될 수 있는 원본이 보호가 안 되는 기법이에요. 원본을 보호하고 싶으면 콘스트 키워드 붙이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콘스트 키워드를 선언과 정의 양쪽에 다 붙이셔야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콘스트 키워드 붙이면 P가 볼 때 콘스트가 되죠. 콘스트화 되어서 원본을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소를 받았지만 콜바이 포인터지만 원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기법으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수행이 되어진대더라. 자, 그러면 강사님, 현업에서는 이 세 가지 이 호출 방법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합니까? 당연히 얘가 가장 선호되죠.
그쵸? 얘가 가장 선호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멤버를 몇 개 골라서 보내는 거 아닌 이상 1번 같은 표현 잘 안 써요. 멤버를 하나씩 보내는 거. 자, 그 다음에 변수를 통째로 보내는 거는 처리 속도나 메모리를 너무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속도에도 안 좋고 메모리도 너무 많이 써서 잘 안 써요. 자, 현업에서는 무조건 3번 표현입니다. 쓰셨습니까? 아, 그런가 보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넘어가서 구조체 패딩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구조체 패딩은 온라인 과정. 이게 내용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온라인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려요. 자, 이거는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들으면 좋겠죠? 자, 패딩의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구조체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강사님, 배열을 더 많이 써요? 구조체를 더 많이 써요? 배열을 더 많이 쓰고요. 일반적으로. 구조체도 여러분들 현업에서는 배열만큼은 아니지만 예, 배열에 버금가게 많이 쓰는 예, 응용 자료형입니다. 복합 데이터형이에요. 자, 구조체를 잘 다룰 줄 아는 것은 큰 경쟁력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비트필드하고 공용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죠? 자, 비트필드는 기본 개념, 비트필드의 기본 개념 및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필드는 구조체가 변형된 타입이에요. 그래서 구조체를 이해해야 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구조체가 변형된 타입입니다. 자, 비트필드는 어떻게 변형됐냐면 비트 단위로 멤버를 할당하는 비트 단위로라는 얘기가 나오죠. 멤버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구조체가 변형된 복합 데이터형입니다. 자, 비트필드는 멤버가 비트 단위로 잡힌다라는 의미예요. 비트필드는 구조체의 정의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으며 필드 멤버 선언 시 그 폭을 지정해 주는데 비트 단위로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비트 단위의 크기의 멤버를 가지니까. 비트필드에 값을 대입할 때에는 비트필드 멤버가 저장할 수 있는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면 한 비트짜리 멤버, 두 비트짜리 멤버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면 값을 초과합니다. 뭐예요? 오버플로우가 난다는 얘기죠. 오버플로우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신경 써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struct small이라는 struct small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게 비트 필드인지 아니면 구조체 변수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멤버를 선언했는데 멤버가 4개가 나옵니다. 4개를 선언했는데 우리 보통 구조체 멤버를 선언할 때는 타임명 쓰고 멤버 변수명을 쓰는 걸로 끝나는데 자, 여기에 뭘 지정했어요? 자, 콜론 3, 콜론 4. 자, 이게 바로 그 폭 지정을 한 거예요. 자, 단위는 비트 단위.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스몰이라는 구조체에 A라는 멤버는 2비트짜리고, D라는 멤버는 4비트짜리다. 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비트수 싹 다 더해봅시다. 이거 싹 다 합산하면 2비트, 2비트, 4비트, 7비트, 11비트는 합산하면 11비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struct small이라는 비트 필드에 자, 요건 뭐예요? 비트 필드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메모리 할당을 했다는 얘기예요. 강사님, 자, 그러면 PR 코드는 11비트만 잡힙니까? 그럴 리가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메모리가 할당될 때는 적어도 바이트 단위예요. 그래서 자, PR 코드는 자, 컴파일러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컴파일러는
2바이트만 잡는 컴파일러도 있고, 자, 어떤 코드는 4바이트. 기본이 인트 사이즈로 잡아서 4바이트를 할당하는 컴파일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2바이트만 잡힐까요? 4바이트 잡힐까요? 궁금해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뭐 해보면 돼요? 사이즈 오브 PR 코드 해가지고 찍어보십시오. 2 나오나 4 나오나. 그쵸? 자, 중요한 건 사실은 4바이트까지 잡힐 필요가 없죠. 자, 2바이트만 잡혔다라고 가정을 하죠. 어차피 B는 있어도 안 쓸 거니까. 그쵸?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좀 지워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2비트는 A 멤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2비트는 B 멤버, 요렇게 3비트가 되겠죠. 이건 C 멤버, 요렇게 4비트는 D 멤버. 강사님 이렇게 바이트와 바이트 사이의 경계선에서도 이렇게 경계선을 끼고 4비트를 쓰나요? 네. 경계선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방이 전부 다 언사인드 인트형이래요. 사인 비트가 없는 정수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A는 2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건 0001, 1011. 즉 0이라는 숫자부터 3이라는 숫자까지 해서 A는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저장할 수 있는 작은 값만을 저장할 수 있는 멤버가 되겠죠. B도 0부터 3까지밖에 저장 못합니다. C는요. 3비트가 5월 1이면 7이죠. 그래서 0부터 7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D는요. 4비트가 5월 1이면 0부터 15에 해당하는 숫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는 멤버들로 잡히게 된다라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그리고 강사님 이 나머지는요. 이거는 미사용 비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미사용 비트.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pr코드.a에다 0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는 자, 0이니까 00으로 들어가겠죠? pr코드.b에다가 3을 집어넣어. 3의 이진수 표현이 11이잖아요. 그럼 B멤버는 2비트밖에 없으니까 최대값을 집어넣은 거네요. 이렇게 저장되겠죠. pr코드.c에다가는 7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도 최대값이네요.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 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pr코드.d에다가 30을 집어넣어. 자, 30은 G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값입니다. 자, 30은 16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2에 해당하는 숫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더하면 이게 30이 나오죠? 그러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에 해당하는 숫자네요. 그러면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것은 1, 1, 1, 1, 0, 이진수 이렇게 표현이 되죠. 5자리로 풀려요. 그런데 그걸 저장하는 이 위치가 4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1, 자, 1, 한 자리는 오버플로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1, 1, 1, 0. 자, 얘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합니다. 얘는 잘려서 못 들어가고 요만큼만, 요 4비트만 저장이 되었다라는 얘기. 강사님, 혹시 이 오버플로우 난 비트가 앞에 있는 C의 2의 영승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들어가면 멤버를 나눠놓은 이유가 없는 거죠. 니꺼 내꺼 메모리를 구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오버플로우로 그냥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어진다.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있는 비트필드 멤버의 어떤 값이 오버플로우가 나면 앞에 있는 메모리를 치고 들어간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수행이 되어진대더라.
자, 예제 12-12가 있습니다. 비트필드에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 되게 의미심장한 예제예요. 같이 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struct bit sample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하나 선언하는 듯 하였으나, 자, 여기에 이렇게 비트 수가 지정된 걸로 봐서, 자, 이것은 비트 필드 자료형이 되겠죠. 자, unsigned라고 쓴 것은 unsigned int라고 쓴 거나 마찬가지며, 그냥 int라고 쓴 것은 signed int라고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비트 수들을 다 합산해 보면 19비트가 되나요? 19비트. 자, 19비트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19비트만 메모리가 할당되진 않죠. 자, struct bit sample type으로 bx라는 비트 필드 변수를 선언해라 그러면 bx는, 자, 그렇다고 또 홀수 바이트가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뉘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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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멤버, 그쵸? B는 3비트, C는 4비트, D는 10비트. 이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 비트는 미사용 비트가 되겠죠. 사용하지 않는 비트로 인식되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여기 있는 A라는 변수의 저장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unsigned, int A는 2비트니까 음수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저장할 수 있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3비트인데 unsigned 개념이니까 음수 저장하지 않고 0부터 7까지 저장이 되겠죠. 자, C는요, signed예요. 자, C가 signed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C 멤버의 사인 비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인 비트가 있다는 얘기는 음수형, 양수를 다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2의 4승이니까 16가지 중에 반은 음수, 반은 영과 양수를 나타내는 데 쓰이니까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7까지가 표현되어질 수 있고요. 자, D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D 멤버의 사인 비트 자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는 2의, 자, 10비트니까 2의 10승이잖아요. 2의 10승이면 여러분들 외워야죠. 2의 10승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1024입니다. 1024가지 중에 반은 음수를 나타내는 데 쓰죠. 마이너스 512 플러스 511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약간 이상한 코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일반 변수 A, B, C, D를 선언해서 스캔F 문으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옮겨 넣는 작업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옮겨 넣는 작업을 하고 출력은 직접 해요. 자, bx라는 구조체 변수가 임의로 100번째에 잡혔다라고 치면 그 다음 바이트가 101번지고 1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매겨지니까 102번지고 103번지에 걸쳐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스캔F 문에서 강산이 왜 일반 변수들이죠? 일반 변수에 입력받아 자, 비트 필드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합니다. 옮겨 저장을 하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요? 강사님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스캔F 자, 뒤에 걸 한번 볼까요?
음수형 양수를 다 입력받을 수 있는 애를 이용해서 자, bx의 c 멤버, c 변수가 아니라 bx의 c 멤버에다가 직접 입력 받아오고, 자, 앰퍼센드 bx의 d 멤버에다가 직접 입력 받아오면 안 되나?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에러가 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뭘 것 같아요? bx의 c 멤버의 주소와 bx의 d 멤버의 주소를 주소 추출 연산자로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못 구해요. 그래서 왜 못 구해요? 주소 추출 연산자인데? 자, 왜 못 구하냐면, 자, 그럼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bx의 c 멤버가 여기인데, 여기의 시작 주소를 얼마 번지라고 얘기하실래요? 자, bx의 d는 여기인데, 이거를 얼마 번지라고 얘기하실래요? 주소가 구해집니까? 자, 비트 필드들은 비트 단위로 메모리가 잡히는데,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잡히잖아요. 바이트의 시작 주소는 구할 수 있어도 비트들의 시작 주소는 못 구합니다. 비트의 시작 주소는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므로 저렇게 비트 필드의 멤버의 주소를 구하라는 표현 자체가 뭐예요? 컴파일 에러를 유발시킨다라는. 자, 그래서 스캔프문은 꼭 입력 대상처의 주소를 지정해 주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주소 추출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쓰면 안 된다고. 비트필드의 멤버 앞에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실으나 조우나 일반 변수의 주소는 구할 수 있으니까 스캔프문을 써서 입력을 받을 때에는 일반 변수 입력 받아놓고, 자, 그 다음에 대입은 가능해요. 대입은 가능하다. 그죠? 자, 대입이 왜 되냐면 bx.d를 한번 놓고, 자, d를 놓고 볼게요. bx.d는 여기 너무 많다. c를 놓고 볼게요. 자, bx.c는 c 변수에 있는 값을 저장하자 그러면 bx.c는 3비트밖에 없죠. 4비트인가요? 4비트네요. 그 와중에 여기는 사인 비트가 되고요. 얘는 2의 0승자리부터 2의 3승자리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c는요. 2의 0승자리부터 2의 31승자리까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자, 요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대입연산자는 R밸류의 타입을 L밸류의 타입에 맞춰서 너가 비록 32비트짜리 메모리지만 내가 저장할 곳이 4비트밖에 없으니까 자, 기준은 항상 2의 0승입니다. 정수형의 메모리의 기준은 2의 0승이에요. 여기 2의 0승이잖아요. 여기서부터 4비트만 읽어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뒤에서부터 4비트만 저장해서 그 값이 저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px.c 대슈 예슈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이 부분 자 비트 필드의 멤버들은 시작 주소를 비트의 시작 주소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변수에다가 주소를 구할 수 있는 일반 변수를 이용해서 스캔F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로 일부분만 대입시키고 출력을 해주는 이런 과정. 자, 비트필드에서 세 개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거. 자, 스트럭트 bit. 자, 비트필드 선언한 거 보니까 자, unsigned int 타입의 A라는 멤버를 선언했는데 A라는 멤버가 unsigned int형이라고 32비트가 아니죠. 내가 지정한 비트만큼만 잡힙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signed int 이는 4비트. 자, 그러면 signed int나 unsigned int 외에 다른 정수형은 안 되니? 오, 돼요. 자, signed character C는 7비트. 자, shoot D는 뭐 5비트. 이렇게 요 자리는 실수형은 안 됩니다. 정수형이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뭐 롱형도 가능해요. 그러면 강사님, 자, 얘는 unsigned이고 얘는 전부 다 signed인데 그러면 unsigned하고 signed를 제외한 나머지 타입이 틀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unsigned int는 4바이트 크기잖아요. 비트로 따지자면 32비트. 그래서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비트 수가 1부터 32까지 비트 수 지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건 캐릭터잖아요. 사이드 캐릭터는 8비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정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8. 사이드 캐릭터의 비트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사이드, 뭐야? 자, 사이드 인티저였네. 그럼 이것도 32비트 가능하고요. 요게 이제 캐릭터용이죠. 이게 1부터 8. 자, 여기는 쇼트입니다. 1부터 16비트까지 가능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D가 자, 여기서 사인드 쇼트형 뭐 2라는 변수를 하나 더 선언했는데 얘를 비트 수를 30을 주는 것은 컴파일 에러를 유발시킵니다. 사인드 쇼트형은 2의 15승까지 즉 이진수를 나타낼 때 16자리가 존재하니까 16비트까지만 허용이 돼요. 이렇게 사인드 쇼트의 비트 수를 초과하는 표현을 쓰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 되셨습니까?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강사님 가장 흔하게 쓰는 타입은 뭡니까? 당연히 사인드 인트와 언사인드 인트를 가장 흔하게 씁니다. 주로 요것만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자료형은 정수형이면 써도 되지만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 염두해 두시고요. 네, 좋습니다. 다음, 비트필드에 대한 체계 없는 내용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넘어가서 자, 공용체 및 나열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공용체는 유니온이라고 얘기하고요. 공용체는 말 그대로 자, 메모리를 같이 쓴다는 뜻이에요. 공용,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체는 각 구성원들을 연속적인 메모리에 모두 따로따로 할당시키죠. 모두 별개의 영역에 따로따로 할당시키는데 반해 공용체는 각 구성원을 한 공간에 할당. 자, 이겁니다. 메모리를 같이 쓴다. 멤버들이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메모리를 한 공간에 할당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즉, 공용체의 모든 멤버는 너무 중요합니다. 동일한 시작 번지를 갖는다. 그리고 가장 큰 멤버의 크기만큼만 기억 장소를 할당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공용체는 유니온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멤버 선언문 똑같이 나오고 공용체 변수를 형틀 선언부 뒤에다가 해도 되고 따로 이렇게 공용체 변수를 선언해 줘도 돼요. 근데 메모리를 같이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같이 보죠. 자, 여러분들 유니온입니다. 공용체 잡아라 넘버, 유니온 넘버라는 타입으로 ABC라는 자, 얘는 공용체 변수명이죠. 자, 우리가 구조체 같았으면 여기 얘는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얘는 4바이트, 합이 7바이트짜리 메모리가 할당되겠죠? 근데 공용 ABC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길이가 크네. 가장 길이가 크네. 얘가 가장 대안이죠. 자, 그러면 얘는 가장 길이가 긴 애만큼만 4바이트가 잡힙니다. 자, 요렇게 4바이트가 할당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임의로 얘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할당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시 100번지서부터 2바이트가 B고요. 다시 100번지서부터 4바이트가 C예요. L? 그러면 강사님 100번지는 뭡니까? 100번지. 100번지는 A라는 멤버이면서 동시에 B의 첫 번째 바이트이면서 동시에 C의 첫 번째 바이트. 아니. 그러면 강사님 제가 A를 바꾸면 B, C가 다 따로 바뀌어요? 당연하죠. 메모리를 같이 씁니다. 따로 바뀝니다. 그렇죠? 아니 그건 좀 곤란한데 이렇게 멤버가 메모리를 독립적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멤버 하나 바꾸면 다 따라 바뀌는 연쇄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좀 곤란한데 그러면 유니온을 안 쓰시고 구조체를 쓰시면 돼요. 이거는 원래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메모리 구조래. 그죠? 자, 그래서 A, B, C 멤버인 A, B, C의 C 멤버는 롱형 멤버 C를 이 4바이트 전체를 말하죠. 자, 거기에 롱형으로 캐스팅한 0x, 0x 16진수. 자,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8자리가 있는데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로 풀리죠. 그래서 0x, 자, 1, 2, 16진수 1, 2, 3, 4, 5, 6, 7, 8 이렇게 16진수, 이건 16진수예요. 16진수 1, 2, 3, 4, 5, 6, 7, 8을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자, 프린트F로 찍습니다. 자, abc.c를 %x 16진수로 저장했으니까 16진수로 찍죠. 자, 그러면 8자리 잡아서 앞에 빈 공간은 제로 플래그. 빈 공간은 뭐예요? 0을 집어넣고 8자리 잡아서 롱형 16진수로 찍어라. 왜 abc.c가 롱형이니까 스몰 L 변경자들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16진수 8자리가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어차피 16진수 8자리 분량만큼 있었는데 8자리를 찍으라니까 꽉 차게 잘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abc.b는 요렇게 2바이트네요. 자, 8자리 잡아서 앞에 빈 공간은 0을 넣고 1, 2, 3, 4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c.a는 한 바이트만 찍으래요. 100번지 1, 2를 찍는데 8자리 잡아서 찍고 빈 공간을 0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싶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 12-13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입력해서 수행하잖아요. 이렇게 출력 안 됩니다. 강사님.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절대로 이렇게 출력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출력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자, 1, 2, 3, 4, 5, 6, 7, 8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5, 6, 7, 8, 7, 8. 자, 비주얼 스튜디오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렇게 수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행되는 컴파일러도 존재합니다. 뭐죠, 강사님? 이거 뭐죠? 자, 이거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그럼 저희가 지금 이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저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것을 엔디안 모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엔디안 모드라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엔디안 모드가 뭐냐면 컴퓨터 내부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인텔 계열과 모토로라 계열 하드웨어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윈도우 환경에서 인텔 계열을 쓰고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텔 계열을 쓰죠. 모토로라 계열을 쓰는 컴퓨터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CPU를 인텔 계열을 쓰냐 모토로라 계열을 쓰냐. 자, 인텔 계열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모토로라 계열이 선점했었죠. 컴퓨터의 메모리 체계를 처음에는 모토로라 CPU가 선점을 했다가 인텔이 따라잡은 케이스예요. 어느 계열에 따라서 데이터 저장 방식이 다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엔디안 모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엔디안 모드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빅엔디안과 리틀 엔디안. 빅엔디안은 메모리에 정순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모토로라 계열이고요. 리틀 엔디안은 메모리를 역순으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인텔 계열이 그걸 쓰는데 처리 속도가 이게 더 빠릅니다. 자, 모름지기 CPU는 빨라야죠. CPU가 빨라야 명령어 처리가 빨라지고 컴퓨터의 속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 리트렌디한 기법이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메모리 정순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모토로라 계열이 이제 인텔 계열한테 완전히 밀린 케이스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강사님, 메모리 정순 관리가, 자, 이 그림은, 뭐, 이 그림이 틀렸다기보다, 자, 이 그림은, 요거는 빅 엔디안, 빅 엔디안 모드예요. 자, 메모리 정순 관리. 정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저장되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메모리 역순 관리되는 리틀 엔디안이잖아요. 리틀 엔디안에서는 이 그림 다시 그립시다. 자, 이걸 세워서 그릴게요. A, B, C라는 변수가 여기가 100번지,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렇게 잡히는 건 똑같아요. A, B, C라는 변수에, 공용체 변수에, 자, 여기가 A라는 멤버, B라는 멤버, C라는 멤버이고, 자, C 멤버에다가 0x 1, 2, 3, 4를 집어 넣으라 그러면, 자, 리트렌디한 기법에서는 이런 대의 변산, 메모리에 무언가를 쓸 때 메모리 체크를 해요. 그건 빅엔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빅엔디안과 리트렌디안이 처리하는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빅엔디안은 내가 여기에다가 100번지서부터 103번지 사이에 무조건 저 값을 처음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메모리 체크를 합니다. 100번지 너 메모리 손상 없이 뭔가 저장할 수 있는 상태니? 그렇대. 101번지 너도 괜찮니? 괜찮대. 102번지 너도 괜찮니? 괜찮대. 103번지 너도 괜찮니? 괜찮대. 여기까지 지금 제가 메모리 체크하면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이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는 게, 자, 번지 순서대로 넣는 게 이게 빅엔디안. 이게 빅엔디안이에요. 이게 빅엔디안이에요. 자, 미틀엔디안은 똑같은 상황일 때 체크해서 내려왔다가 체크하고 메모리 체크하고 제어를 다시 올려서 거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순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 이게 빅엔디안이고, 미틀엔디안은 여기가 A, B, C 변수이고 여기가 100번지고 여기가 101번지고 102번지고 103번지죠. 자, 여기가 A이고 여기 B고 여기가 C예요.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자, 얘도 메모리 체크를 합니다. 괜찮니? 100일 괜찮니? 100이 괜찮니? 103번지 괜찮니? 그럼 여기까지 체크해서 내려왔는데 다 괜찮대. 그럼 얘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역순으로 집어넣습니다. 1, 2, 3, 4, 5, 6, 7, 8. 즉 100번지에 1, 2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0번지에 7, 8이 들어가 있어요. 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abc.a를 찍어라 그러면 7,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7, 8이. abc.b를 찍어라 그러면, 자, b는 2바이트잖아요. 쇼트형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abc.b를 찍어라 그러면 이렇게 검사. abc.b는 2바이트야. 너 괜찮니? 괜찮대. 괜찮니? 괜찮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면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찍습니다. 그래서 5, 6, 7, 8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강사님, 1, 2, 3, 4, 5, 6, 7, 8은 왜 정상적으로 나와요? C는 왜 정상적으로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자, C를 찍기 위해서 4바이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메모리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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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 김에 올라가면서 읽으니까 1, 2, 3, 4, 5, 6, 7, 8이라고 잘 나온다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몸부림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자, 이게 바로 메모리 역순 관리예요. 메모리 역순 관리하는 건 뭐가 좋아요?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요.
자, 내려온 김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온 김에 올라가면서 저장하잖아. 저장은 뒤집혀서 돼서 모양이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읽을 때도 체크한 김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읽기 때문에 뒤집어 놓고 뒤집어 읽어주니까 똑바로 놓고 똑바로 읽어주는 빅엔디안이나 리틀엔디안이 평소에는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구조체로 만들어 놓고 일부만 찍어 보니까 이렇게 다른 부분이 보이는 거죠. 다른 부분. 됐슈? 예, 슈. 네, 좋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여러분들 실무자라면 리틀엔디안과 빅엔디안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저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인베디드 쪽에서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자, 모토로라 계열은 정승 관리하고 인텔 계열은 역승 관리하면서 모토로라 계열에서 들어오는 한 바이트 단위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인텔 계열에서 뒤집어 넣어서 관리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셨습니까? 뭐 그런 예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여드릴 건 아닙니다만 이 리틀엔디안과 빅엔디안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강사님 제가 개발하는 환경이 리틀엔디안인지 빅엔디안인지 새로운 컴파일러,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이 예제 실행해 보면 바로 답 나오겠네. 이 예제 실행해 보면 내 컴퓨터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정승 관리하는 빅엔디안 기법을 쓰고 자, 빨간색으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역승 관리하는 리트렌디한 기법이 사용되는 컴퓨터구나, 컴파일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슈? 이해슈?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의학할 수도 있는데, 자, 의학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자, 여태까지 제가 인티저 a라는 변수에 2를 저장하면 a라는 변수가 여기가 2의 31승, 여기가 2의 0승으로 1이 여기 저장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인 비트라고 얘기했죠? 0000. 자, 그리고 여기가 임의로 100번지면 여기는 100일, 100일, 103번지.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은 빅엔디안 모드일 때는 이렇게 잡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니까 리트렌디한 모드일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가 2의 0승이에요. 그래서 여기 1이 잡히고, 자, 여기가 2의 7승입니다. 자, 여기가 100번지예요. 메모리 역관리되고 있다고요. 리트렌디 안에서는. 자, 여기가 2의 8승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면 여기가 2의 15승이죠. 여기가. 자, 그 다음에 2의 16승이 여기에요. 여기는 2의 23승이 되겠죠. 자, 여기가 2의 24승이에요. 여기가 2의 31승으로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사인이죠. 뭐야. 호거동 큰일 났네. 강사님, 저 리트렌디한 기법으로는 BTR 관리 못해요. 그렇습니다. 강사님 이거 해요? 아니, 저도 못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강사님? 비트 조절 연산자. 저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자, 우리 레프트 시프트 하면은 숫자가 레프트 시프트 하면은 숫자가 여기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레프트 시프트 하면은 리트렌디 안에서는 숫자가 레프트 시프트 하면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저 라이트 시프트 하면은 숫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리트렌디안에서는 라이트 시프트 하면 숫자가 여기로 빠져나갑니다. 허그덩 전 이제 시프트도 못해요, 강사님. 어쩔. 그쵸?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리트렌디안으로 메모리 역관리되는 건 물리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딩할 때는 그냥
예, 메모리 정순 관리. 자, 이거 논리적인 관점이죠. 논리적 관점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그거 다 컴퓨터가 알아서 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여기가 여전히 2의 0승이고 여기가 2의 31승이고 MSB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거를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관점으로 미트렌디안을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쉬프트 연산도 못해요. 되셨습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니. 허가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연산자를 생각하고 메모리의 쉬프트 연산을 생각할 때는 그냥 논리적인 관점, 비겐디안처럼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밀트렌디안 메모리가 역으로 관리되는 기법이다. 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구조체의 예제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12-14. 자, 이 예제를 같이 보죠. 여러분들 조금 축소시켜서 하나면에 다 보이게 해놓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 구조체가 하나 있고, 자, 구조체입니다. 자, 멤버가 4개 있는 건데, 4개의 멤버가 모두 캐릭터 방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유니온 ABC 해가지고 공용체가 있습니다. 자, 공용체는 메모리를 공용하잖아요. 자, struct str 타입의 CHR 얘도 4바이트 크기죠. 자, 캐릭터형 방 4개니까 4바이트 크기잖아요. 캐릭터형 A는 1바이트입니다. 쇼트 B는 2바이트입니다. 롱형 C도 4바이트. 그러면 공용체는 멤버 중에 가장 길이가 긴 애만큼 잡히죠. 어느 CHR도 4바이트고 롱도 4바이트인데 몇 바이트 잡혀요? 4바이트 잡히겠죠, 그럼. 그죠? 자, A, B, C 타입의 value라는 공용체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value는 딱 4바이트 잡힐 거예요. 자, 이렇게 잡혀서 여기가 100번지, 여기가 101번지, 여기가 102번지, 여기가 103번지. 자, 우리 value는 지금 리틀 엔디안 기법으로 잡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리틀 엔디안 기법으로 네, 저장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0x 1, 2, 3, 4, 5, 6, 7, 8을 넣어. 그러면 100번지 너 괜찮니? 괜찮대. 102번지 너 괜찮니? 괜찮대. 103번지 102 괜찮니? 103 괜찮니? 여기까지 제어가 이렇게 내려온 김에 올라가면서 집어넣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에서 한 바이트 안에서 뒤집히진 않아요. 바이트와 바이트가 뒤집히는 거지. 한 바이트 안에서 비트가 뒤집히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1, 2가 저장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바이트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바이트와 바이트가 뒤집어진 겁니다. 3, 4, 5, 6, 7, 8. 이렇게 저장되어진대더라. 자, 그러면서 여기가 A이면서 여기가 B라는 멤버이면서 여기가 C라는 멤버인데, 자, CHR로 보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CHR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CHR.C1 멤버이고, 여기는 CHR.C2 멤버이고, 이해되시죠? 여기는 CHR.C3 멤버이고, 자, 여기는 CHR.C4 멤버 자리죠. 되셨습니까? 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밑에 있는 값을 어떤 값이 나올지를 유추해 보면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밸류점 A를 찍어라. 그러면 8자리 잡아서 필드폭 좋습니까? 00000078 나오겠네요. 자, B 찍어라. 00005678. 자, C를 찍어라. 다 찍으라는 얘기잖아요. 1, 2, 3, 4, 5, 6, 7, 8. 자, C1, C2, C3를 찍어라. 그러면 C1은 7, 8만 찍히겠죠. C2는 5, 6만 찍히겠죠. C3는 3, 4만 찍히겠죠. C4는 1, 2만 찍히겠죠.
자, 요렇게 출력이 되어질 것이래더라. 되셨습니까? 네.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조체와 공용체를 혼용해서 쓰는 예제까지 살펴봤어요. 자, 공용체 공부하면서 우리 몰랐던 개념, 빅엔디안, 리틀엔디안 개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없나요? 다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넘어가서 여러분들 나열령 나오는데, 자, 나열령은 간단합니다. 자, 요거는 설명 길지 않아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구조체의 패딩 부분만 온라인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자, 나열령은 enumerated type이라고 영문으로 이넘형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넘형. 나열령 또는 열거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나열령을 이용해서 정수형 상수를 기호 이름으로 선언해서 사용하는 정수형 기호 상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쓸 수 있다. 자, 정수형 기호 상수가 나열형입니다. 실수형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놈형 무조건 정수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정수형 기호상수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나열령의 기본 구조를 보면 enum 해주면 그렇죠? 여기 union 또는 struct와 같은 새로운 혁명이잖아요. 나열혁명. 자, 이 부분은 식별자입니다. 나열혁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호상수. 자, 여기서는 상수입니다. 자, 기호상수예요. 변수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멤버는 무조건 상수예요. 그리고 기호상수의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멤버가 디폴트로 0부터 그 다음 멤버는 1, 그 다음 멤버는 2 순으로 자, 디폴트 0부터 1씩 증가하는 값으로 상수값이 매겨집니다. 그리고 나열형 변수도 선언할 수 있고 나열형 변수를 이렇게 요게 타임명이 되죠. 프로그램 내에서 나열형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열형의 예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얼른 보죠. 자, enum nation. nation이라는 타입의 나열형으로 nation이라는 나열형을 새롭게 지정했고요. 자, 요게 뭐냐면 기호상수입니다. 자, 기호상수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으로 구분해요. 자, 코리아는 여러분들 특별히 숫자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0을 의미하고요. USA는 1, 자판은 2, 차이나는 3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리 이해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선언한 것은 뭐랑 똑같은 효과를 갖냐면 sharp define Korea 0 sharp define USA는 1. 디파인 시킨 거를, 디파인을 편안하게 후닥시킨 표현이다 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아요. 자,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 표현. 똑같은 효과입니다. 왼쪽도 코리아가 0이고요. 차이나는 3이고요. 오른쪽도 코리아는 0이고요. 차이나는 3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나열형은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um 타입의 nation 타입. enum nation 타입의 x라는 변수를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x라는 변수는 나열형 선언 시 지정한 상수값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x는 코리아를 집어넣어 그러면 0을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 x를 찍어봐 그러면 x는 0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x에다가 0을 이렇게 그냥 대놓고 지정하잖아요. 코리아도 0이긴 하지만 숫자 상수, 원천 상수 0을 저장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요. 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C++이고요. C 언어에서는 이게 OK가 됩니다. 들어는 가요. C 언어에서는. 경고 뜨고 들어가나?
그냥 들어가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실습로 나중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 상수를 직접 저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 저런 코드가 C++에서는 에러를 냅니다. 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찍어봐라. 그러면 코리아는 0, USA는 1, 적폐는 2, 차이나는 3. 이것은 이렇게 출력된다.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효과. 아까 위에다가 써드렸죠? 이런 효과가 난다라는 얘기.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코리아 이퀄 3으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넘 타입의 이넘 네이션 타입의 기호 상수를 사용할 건데 코리아를 저렇게 컴마를 찍지 않고 코리아 이퀄 3을 하고 USA, 자펜, 차이나. 자, 이렇게 지정하면 코리아는 얼마예요? 코리아는 3을 의미합니다. USA는 얼마일까요? 자, 지정값으로부터 앞에 있는 상수보다 딱 1씩 증가합니다. USA는 4가 되고요. 차이나는 5가 되고요. 저펜은 5가 되고요. 차이나는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씩 증가하면서 상수값이 매겨진다라는 허거덩 신기하네. 그쵸? 그러면 강사님, 제가 만약에 여기를 음수로 지정해도 돼요?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얘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로 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코리아는, 자, 이렇게 지정하면 코리아는 마이너스 2, USA는 마이너스 1, 저페는 0, 차이나는 1이 됩니다. 되셨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강사님, 제가 얘를 2.3.5로는 지정하고 싶은데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컴파일해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넘 타입의 상수들은 반드시 정수형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정수형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강사님 어땠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많이 씁니다. 이뉴머레이션 타입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연속되어지는 값을 갖게 하고 싶을 때 물론 디파인을 해도 돼요. 디파인 이걸 일일이 쓰는 건 번거로운데 이렇게 쓰면 간단하잖아.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파인은 변수 선언이 불가능한데 얘는 변수를 선언해서 메모리를 잡아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해서 쓰고 싶을 때, 자, 이런 모양으로 선언해서 쓰고 싶을 때 나열형을 쓴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나열형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나열형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강사님, 나열형 변수는 몇 바이트 잡히나요? 자, 얘는 2 또는 4바이트일 거예요. 나열형 변수는. 자, 나열형 변수는 쇼트 또는 인트형입니다. 컴파일러에 따라 달라요. 쇼트형일 수도 있고 인트형일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확한 거는 사이즈 오브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 드시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교재에 있는 내용 자, 어느 부분 구조체 패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장 오늘 구조체를 하루 만에 공부를 했어요. 구조체만 공부한 게 아니라 비트필드, 공용체, 나열형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구조체의 패딩은 구조체에 좀 심도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장장 4주에 걸쳐서 총 19일이죠. 우리 기초 강의 9일, 고급 강의 오늘까지 10일 해서 C언어 교재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